안녕하세요. 닥터리 백세건강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주치의 닥터리입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혹시 주변에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나 혹은 사랑하는 가족 중 누군가가 고지혈증 약, 특히 스타틴 계열의 약을 매일같이 챙겨 드시고 계실 겁니다.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약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 부작용은 없을까 하는 걱정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 약을 드시면서 근육통이나 피로감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괜찮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팔다리가 쑤시고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오늘 좀 무리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통증의 원인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어떤 과일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 과일 단 반쪽 혹은 주스 한 잔이 내가 먹는 고지혈증 약을 독하게 만들어 근육통을 입에 3배 더 심하게 만들고 드물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까지 일으킬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바로 그 위험한 조합,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 약과 특정 과일의 상호작용에 대해 아주 깊고 자세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과일이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을 증폭시키는지 그 원리를 속 시원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또한 어떤 스타틴이 더 위험하고 어떤 스타틴은 비교적 안전한지,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할 과일과 마음 놓고 드셔도 되는 과일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정보는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완벽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과일은 바로 자몽입니다. 새콤 쌉쌀한 맛이 일품이고 비타민C가 풍부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 과일로 알고 계시죠? 하지만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이 자몽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에이 박사님, 과일 한 조각 먹는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어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을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같이 먹으면 안 좋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위 있는 의학 저널과 연구 결과들이 그 위험성을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이 약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약을 입으로 꿀꺽 삼키면 약은 위와 장을 거쳐 흡수된 후 간으로 이동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거대한 화학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공장에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이 일꾼들이 바로 효소입니다. 특히 시토크롬, P450이라는 이름의 효소 그룹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CYP3A4라는 이름의 효소는 우리가 먹는 약의 절반 이상을 분해하고 처리하는 핵심 일꾼입니다. 우리가 고지혈증 약, 즉 스타틴을 복용하면 이 CYP3A4 효소가 스타틴을 적절하게 분해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의 농도를 유지시켜줍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약의 용량을 정할 때는 바로 이 CYP3A4 효소가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10만큼의 약을 처방하면 간에서 CYP3A4 효소가 7만큼은 분해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고 우리 몸에는 3만큼만 남아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끔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자몽이 끼어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몽 속에는 프라노쿠마린 FURANOCOUMARIN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베르가모틴 BRGMOTTIN과 6,7-디하이드록시베르가모틴 6, 7-DIHYDROXYBRGMOTTIN이라는 이름의 프라노쿠마린 성분이 주범입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스타틴을 분해해야 할 일꾼, 즉 CYP3A4 효소의 팔다리를 꽉 묶어버립니다. 효소가 일을 전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는 효소 활성 억제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소처럼 약을 먹었는데 약을 분해해야 할 일꾼 효소들이 자몽 때문에 모두 손발이 묶여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대로라면 7만큼 분해되어 사라졌어야 할 약 성분이 그대로 우리 혈액 속에 남아돌게 됩니다. 결국 몸속에는 원래 필요한 3이 아니라 10전체 혹은 그 이상의 약물이 떠다니게 되는 셈이죠. 이것은 약을 과다 복용한 것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듭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수치가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 의학 저널 더 어메리컨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신바스타틴 SIMVASTATIN이나 로바스타틴 로베스터틴 같은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했을 때 혈중 약물 농도가 무려 260%, 즉 3.6배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토르바스타틴 ATORVASTATIN의 경우에도 약 80%, 즉 1.8배나 농도가 증가했습니다. 자몽 주스 단 한 잔, 약 20만 240ml 정도만 마셔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방받은 약보다 23배 더 많은 양의 약을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약물 농도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부작용의 위험이 급격하게 커집니다.
스타틴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바로 근육 관련 부작용입니다. 가벼운 근육통이나 위압감에서 시작해서 심하면 근육세포가 녹아내리는 횡문근융해증 RHABDOMREOLYSIS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횡문근융해증은 말 그대로 근육이 녹아내리면서 근육세포 안이 미오글로빈이라는 물질이 혈액 속으로 터져나오는 질환입니다. 이 미오글로빈은 신장 콩팥으로 가서 필터 역할을 하는 세뇨관을 꽉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소변이 나오지 않고 몸이 퉁퉁 붓고 심각한 경우 급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좁은 하수구에 끈적한 기름 덩어리가 꽉 막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스타틴과 자몽을 함께 먹고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한 사례들이 의학계에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한 40세 여성은 매일 자몽을 먹다가 심바스타틴 복용 후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주스는 안 마시고 그냥 생과일로 조금 먹는데요. 그것도 위험한가요?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스는 농축되어 있어 더 위험하지만 생자몽 반쪽 약 200지 정도만 먹어도 스타틴의 대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양의 프라노쿠마린이 들어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효과가 꽤 오래간다는 점입니다. 자몽을 먹고 나서 우리 몸의 CYP3A4 요소가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최대 3일, 즉 72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몽 먹고 저녁에 약 먹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월요일에 자몽을 먹었다면 화요일, 수요일까지도 그 영향이 몸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스타틴을 드시는 동안에는 자몽은 아예 식단에서 제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 스타틴이 다 똑같이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타틴 약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CYP3A4 요소에 의해 주로 분해되는, 즉 자몽과 상극인 스타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토르바스타틴 ATORVASTATIN 상품명으로는 리피토가 가장 유명합니다. 둘째, 심바스타틴 SIMVASTATIN 상품명으로는 조코 등이 있습니다. 셋째, 로바스타틴 로베스터틸 이 성분은 국내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드시는 고지혈증 약 봉투에 아토르바스타틴이나 심바스타틴이라고 적혀 있다면 자몽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약 봉투를 꺼내서 확인해 보십시오. 반면에 자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비교적 안전한 스타틴도 있습니다. 이 약들은 CYP3A4가 아닌 다른 경로로 대사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로수바스타틴 ROSUVASTATIN 상품명 크레스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은 주로 CYP19라는 다른 효소를 통해 대사됩니다. 둘째, 프라바스타틴 PRAVASTATIN 상품명 메바로친 등. 이 약은 효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신장을 통해 바로 배설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셋째, 피타바스타틴 PITAVASTATIN 상품명 리바로 등. 이 약도 CYP19의 영향을 일부 받지만 CYP3A4와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넷째, 플로바스타틴 FLUVASTATIN 상품명 레스콜 등. 이 약도 CYP19를 통해 대사됩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 로수바스타틴이나 프라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을 복용하고 있다면 자몽을 소량 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많이 드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약물 대사 능력이 다르고 만에 하나의 위험이라도 피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 약이 어떤 종류인지 명확히 알고 의사나 약사에게 제가 자몽을 좋아하는데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과일이 더 있습니다. 자몽과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과일들, 즉 프라노쿠마린 성분을 함유한 다른 감귤류 과일들입니다. 첫째, 세빌 오렌지 서빌 오렌지입니다. 일반 오렌지와는 다르게 매우 시고 쓴맛이 나서 생으로 먹기보다는 마멀레이드 잼의 원료로 주로 쓰입니다. 혹시 영국식 마멀레이드 잼을 빵에 발라 드신다면 원재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빌 오렌지에도 자몽만큼이나 많은 프라노쿠마린이 들어있습니다. 둘째, 포멜로 피오에미에로입니다.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아주 크고 둥근 귤과 과일인데 자몽의 조상뻘 되는 과일입니다. 국내에서도 간혹 볼 수 있는데 이 포멜로 역시 스타틴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탄젤로 텐젤로입니다. 귤텐저린과 포멜로 또는 자몽을 교배해서 만든 품종입니다. 이 역시 피해야 할 과일 목록에 포함됩니다. 정리하자면 아토르바스타틴이나 심바스타틴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 세빌 오렌지, 포멜로, 탄젤로 이 4가지 과일과 그 주스, 잼 등 가공식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과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우리가 흔히 먹는 대부분의 과일은 안전합니다. 사과, 배, 바나나, 포도, 딸기, 수박, 그리고 일반적인 귤, 오렌지, 레몬 등은 스타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과일들은 섬유질과 비타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니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석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석류 역시 일부 연구에서 CYP3A4 효소를 억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자몽만큼 그 효과가 강력하고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아토르바스타틴이나 심바스타틴을 드시는 분들은 석류를 매일 다량으로, 특히 즙이나 농축액 형태로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다루었는데요. 우리 닥터리 100세 건강 시청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도록 다시 한번 핵심만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지혈증 약 스타틴을 드실 때 자몽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몽숲 프라노쿠마린 성분이 우리 간의 약물분해 효소 C와 EP3A4의 작용을 막아 혈액 속 스타틴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입니다. 이는 약물 과다 복용과 같은 효과를 내어 근육통, 심하게는 근육이 녹는 횡문근육의 증가 급성, 심부전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둘째, 모든 스타틴이 똑같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토르바스타틴 리피토 등과 심바스타틴 조코 등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반면 로수바스타틴 크레스토 등, 프라바스타틴 메바로친 등, 피타바스타틴 리바로 등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먹는 약의 성분명을 확인하고 의사, 약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몽뿐만 아니라 세빌 오렌지 마멀레이드 잼, 원료 포멜로, 탄젤로 같은 다른 감귤류 과일도 피해야 합니다. 이 과일들에도 자몽과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과배, 바나나, 포도, 일반 오렌지나 귤 등 대부분의 다른 과일은 스타틴과 상호작용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매일 약을 드셔야 하는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음식과 약의 궁합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셨다가 주변에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이 계시면 널리 알려주십시오. 이 영상 하나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음 영상 주제를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다음 영상 제작에 꼭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참여가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시고 건강의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특히 연세가 드시어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악으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고 병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상처와 질병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며 부작용의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사 오늘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여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지치고 상한 영혼까지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강건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